시작합시다. 마이크를 주시고.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비가 오는 날인데 많은 선생님들이 참여해 주셨고 또 계속 오실 것 같습니다. 오늘 알피니온 초파 아카데미 2019년 4월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3월은 팀에서 강의 때문에 이 알피니온 강좌가 한 달 쉬었습니다. 이번 4월부터는 조금 포맷이 바뀌어집니다. 첫 번째는 이제 심장 초파가 시작됩니다. 선생님들 다 아시다시피 이 내과나 가정의학과 전문의를 마치고 종병에 취직할 때 이 조금 큰 병원에 개인 병원에 취직하게 되면 종병에 취직하면 그 병원에서 가장 요구하는 것이 에코가 됩니다. 왜냐하면 에코 자체가 그렇게 고도 에코보다는 그냥 기본적인 에코 또 수술 전에 프리오피 이벨루에이션으로 심장 에코로 굉장히 많이 요구합니다. 그다음 아주 작은 병원에 이제 영상의학과 의사가 없는 병원에는 요구하는 것이 결국은 복부 초음파 갑상선 연동맥을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전부 강의를 해보면 종병 선생님들하고 상대해보면 제일 많이 요구하는 것이 작은 병원에는 상복부, 하복부, 또 초음파 영상의학과 선생님이 있는 데는 에코 이렇게 원하는 게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내과 가정의학과 전문의 선생님은 취업하기 전에 복부 초음파, 심장 에코, 갑상선, 경동맥 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앞으로 우리가 취직하는 데나 또는 기업에 정말 큰 무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 순서는 첫째 제가 여러 선생님한테 주신 간세포함위에 간종괴성 병변에 대한 요거 강의 내용인데 강의 내용은 간단하게 포인트 위주로 강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이제 배교한 쌤이 초음파 퀴즈를 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처음 시작에는 심장에코 신희철 원장님이 초음파 심초음파 강의, 그 다음에 라이브 데몬스트레이션. 그럼 마지막으로 전반기 마지막에는 우리 배교한 쌤이 초음파 퀴즈 해설하겠습니다. 그래서 퀴즈 해설에서 상위 세 사람한테는 선물로 책 한 번씩 드립니다. 그리고 휴게 인터미션 후에는 핸즈온 할 때 핸즈온은 이번에는 심장 에코를 기계를 2대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심장 에코 2조하고 나머지 이제 상복부, 하복부, 경동맥 자유스럽게 선생님들이 이렇게 실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딱 고정하지 않고 선생님 원하시는 강의를 들으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불을 좀 꺼주시기를 병리를 위한 간세포함의 간종제 초소속 이 강좌는 작년에 대구에서 제가 영남 임상 영남 대구 경북 여내과에서 주최 강의에서 제가 강의했는 내용입니다. 상당히 우리가 초음파를 이해할 때는 병리를 알게 되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병리 위주로 간단하게 하면 이런 가지를 알아요. 하면 좀 너무 가지가 그래서 병리를 기초로 이제 판단할 때 우리가 SOL 이렇게 북한성, 동해성 병변을 초음파를 검사할 때 그냥 우리가 보시고 직감적으로 알 수 있지만 그렇지 않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체크하면 굉장히 우리 공부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동해성 병변이 간에서 볼 때 어떤 것을 말할까 10가지 정도를 이제 생각하면서 보시면 됩니다. 위치가 어떠냐, 크기가 몇이 얼마나 되느냐, 형태가 어떠냐, 형태는 이제 원형이냐, 오발이냐,
폴리고나 하느냐, 로비레이터 되느냐, 이래를 하느냐, 이걸 보시고 경계부가 명료하나 불명료하나, 윤곽이 어떠냐, 평화하나, 요철이나 불규칙하냐, 내부의 콜이 고에코냐, 아이소에코냐, 제에코냐, 에코 패턴이 호모지니어스나 헤테로지니어스하냐, 후광 에코가 증강이 되냐, 감약이 되냐, 변화가 없느냐, 경계부 제에코대가 있느냐, 고에코대냐, 라테랄 섀도가 있느냐, 이 10가지를 이제 체크해가지고 종합해서 우리가 판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는 보다 도프로 소견을 추가해서 판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한낭종의 총파소기로 활동을 10개로 이제 나눠서 생각하면 위치가 S5다 5번이다. 암낭이 여기 있고 암낭 옆에 우측에 있으니까 안테리얼, 인페리얼 위치입니다. 사이즈는 이제 사이즈 제고 평평한 원형이다. 라운드하다. 그래서 경계부가 명료하고 윤곽은 평안하다. 왜 윤곽이 평안하냐? 일반적으로 이제 앱스테리움으로 라이닝 되었을 때는 윤곽이 평안하고 주위에 파이브러 티슈로 이렇게 서라운딩 됐을 때는 윤곽이 일레귤러합니다. 그 다음에 내부 에코가 왜 어떠냐? 이 물이기 때문에 초음파가 아주 잘 통과해가지고 우에코가 되는 거죠. 초음파의 에코는 우리가 반사가 많이 되면 우에코고 반사가 하나도 안 되면 우에코가 되고 그리고 주위 실질하고 비슷하게 반사가 되면 아이소에코가 되고 주위 실질보다 잘 통과가 되면 제에코가 되죠. 그래서 초음파의 에코는 상대적이라 하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안에 에코의 패턴은 호모지니어스하죠. 그 다음에 경계부 에코대에 후광 에코가 증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음파 빔이 물을 잘 통하기 때문에 감쇄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후광 에코 증가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경계부 에코대가 없죠. 경계부에 이제 고에코대라든지 제에코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라테랄 섀도가 여기가 보통은 섀도는 라테랄 섀도가 잘 보이는데 여기는 잘 안 보이고 있습니다. 라테랄 섀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테랄 섀도는 여기에 보이는데 보통 물인 경우에는 섀도가 안쪽으로 라테랄 섀도가 있고 만약에 안쪽에 솔리드 메스에서 초음파 음속이 빠를 때는 바깥쪽으로 라테랄 섀도가 생깁니다. 칼라 도플러에서 신유 신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10가지 형태를 보면서 판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왜 위치가 중요하느냐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굉장히 아주 드문 앱스테로이드 해망지오마 엔도테리오마 같은 경우에는 간의 변형부에 잘 생기고 타겟 라이트로 이렇게 보이는데 메타스의 캔서로 오인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페리페리에 많이 보인다. 이런 이제 위치 관계에서 진단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간 종계를 형태를 볼 때 라운드 오발, 폴리고날, 나락형, 로베레이티드, 일레귤러 이런 형태를 보면서 우리가 변경을 기술하게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결절행위에서는 노즐라 타입의 HCC인 경우에는 이렇게 경계부 헬로가 이렇게 보이는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 종괴가 크면서 주위 조직을 컴프레션하고 그래서 주위 조직에 생기는 섬유성 피막에서 헬로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헬로가 생기는 여기 헬로죠. 헬로고 종괴죠. 헬로가 생기는 노즐라 타입 HCC는 결국은 슬로우 그로잉하는 종괴이죠. 래피드 그로잉하고 신윤행으로 될 때는 이렇게 헬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혈관근 지방종이죠. 혈관근 지방종은 이 고에코 결절로 이렇게 보이죠. 이거는 이제 우리 신장에서는 혈관근 지방종이 엔지오마이오라이포마가 많이 생기지만 간에서는 엔지오마이오라이포마가 드문병입니다. 이런 종양은 이제 결국은 안에 지방, 혈관 내피세포, 평활근이 섞여 있는데 지방 성분이 많을 때는 고에코가 되고
근육 성분이 많을 때는 에코가 오히려 저에코가 될 수 있고 아이소에코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간시에 포함해 다단계 멀티스텝 칼시노제네시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결절의 HCC는 대부분 이제 이런 단계를 거치면서 종양이 생기는 거죠. 이 디스플라스틱 노즐에서 이 부분에 로그레이드죠. 하이그레이드 디스플라스틱 노즐이 생기면 이 부분이 생기면 이 하이그레이드 디스플라스틱 노즐은 이 세포가 굉장히 전시되고 포탈 베인이 적어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 결절 자체가 이스케믹 체인지로 생기가 이 페이셜 큐뮬레이션 됩니다. 그래서 고에코로 됩니다. 그리고 이 디스플라스틱 하이그레이드 안에는 HCC가 생기게 되고 이 HCC가 점점 커지면 이런 식으로 되게 되고 그 안에 또 이제 어드밴스드 HCC가 생기죠. 그래서 이런 이제 단계를 거쳐가면서 어드밴스 HCC를 생깁니다. 그래서 이 간시포함에서는 보면 내부에 모자이크 패턴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안에 내부에 이제 구성 성분에 따라서 다양한 에코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 종양 내부에 이제 고에코 결절은 강한 괴사 부분이고 후방 에코 감소를 동반하고 기타 부분은 모듈레이터 어드밴스 HCC고 지방하고 괴사 혼재되어 있고 후방 음영을 동반하지 않는다. 우측 결절은 강한 괴사하고 지방화가 들어가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 괴사된 부분이 있죠. 괴사된 부분이고 이쪽 부분은 괴사가 적은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결절에도 조직학적인 성격에 따라서 이 에코제니시티하고 후방 음영하고 차이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여기 이제 결절이 생겼다가 좀 더 커졌죠. 커지다가 나중에 여기에 HCC가 생기면 바깥쪽에는 고에코고 내부에는 저에코죠. 내부 저에코 부분이 HCC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기면 마치 헤만지오마로 오인할 수가 있습니다. 헤만지오마 보시면 내부에 이렇게 고에코 되고 헬로가 고에코 대가 생기고 내부에는 저에코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리버 시로시스 환자나 크로닉 헤파타이티스에서 이런 행태가 생기면 절대로 헤만지오마 생각하지 마시고 HCC의 가능성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걸 이제 블라이트 루프 사인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 전이성 간암에도 우리가 바깥쪽에 이렇게 헬로가 생기는 수도 있습니다. 전이성 간염에 보통 보면 이 종괴가 보이는데 내부의 중심부는 고에코고 변형 부분에 저에코가 되는 거죠. 이것은 이제 메타셀 캔서에서 생기는 헬로는 종양이 레피드 그로잉하게 됩니다. 레피드 그로잉하게 되면 페리프럴 부분은 종양세포가 밀집된 부분이고 중앙 부분은 연성을 일으킨 부분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노듈라 타입 HCC는 슬로우 헬로가 생기는 것은 슬로우 그로잉이고 이 메타셀 캔서에서 이런 헬로가 생기는 것은 랩더 그로잉하는 튜머를 시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때는 그 메타셀 캔서에서도 헬로가 생기고 노듈라 타입 HCC의 헬로가 생기는데 일반적으로 메타셀에게 생기는 헬로가 크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되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이즈가 중요합니다. 사이즈가 2cm 그 노듈라 타입의 HCC는 그 헬로가 생기면 적어도 2cm 이상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2cm 미만에서 종괴의 헬로가 생길 때는 노듈라 타입의 HCC보다는 메타셀 캔서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헬로를 볼 때도 종양의 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에는 이제 각각 질환에 대해서 총파석의 이해가 됩니다.
제가 오늘 참석한 선생님한테 PPT를 다 강의 자료 PPT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HCC의 경우에는 왜 가장 중요한 소견은 경계가 이렇게 스무스합니다. 왜냐하면 에피셀리오로 라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부는 물이기 때문에 이 호모지니어스한 아네코이 됩니다. 무해인데 만약에 물이 생기거나 브리딩이 생기거나 클로트가 인펙션이 생기면 내부의 에코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찾는 데는 CT나 MR보다는 오히려 초음파가 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후광량 증가에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저에코 결절과 HCC의 가장 중요한 감별은 요 경계부입니다. 이 HCC는 경계부가 스무스하지 않죠. 그러나 이제 시mpatic 시스템은 경계가 스무스하고 간 실질하고 실제 경계면 에코가 뚜렷하다는 것이 중요한 감별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또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련의 하마토마는 종류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튼튼성으로 생기는 가호종입니다. 우리가 바일닥트가 생길 때 원시적인 엠브리언 바일닥트가 이것이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요. 이 바일닥트가 남아있는 바일닥트가 점점 커지게 되면 이 간 내에 포탈베인 주위에 이런 멀티플 시스틱 리전이 생기게 됩니다. 이 시스틱 리전은 메인 바일닥트하고 연결이 없습니다. 그러면 초음파상에서 보시면 요 작은 정상 에코가 보이는데 요거는 이 고에코가 생기는 것은 작은 시스템 내에 초음파 빔이 들어가가 리버브레이션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멘트 에코를 공변하게 되고 또 간실질이 굉장히 고에코로 보여서 같이 팩티 리버나 크로닉 리버 디지처럼 오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간의 표면이 스무스하죠. 스무스하고 간의 볼륨 체인지가 있고 간 기능 사이에 정상이기 때문에 이런 소견을 보이면 반드시 빌리아리 하마토마를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해망저마는 천의 얼굴을 보이고 있죠. 해망저마는 결국은 안에 무수한 바스큘라 레이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스큘라 레이크 엔도셀리브 있고 안에 혈액이 가득 차 있는 블라드 풀이 됩니다. 이것이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데 결국 초음파 빔이 통과하면 엔도셀리움하고 이 내부하고의 강한 음양 반사를 일으켜 가지고 오해포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망저마 안에 이 바스큘라 레이크가 커지거나 또는 바스큘라 레이크가 클랩스 되면 내부의 에코가 고에코에서 저에코나 아이소에코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해망저마 내부의 에코가 변성을 일으키면 대부분 다 에코 덴시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에코로 보이는 작은 바스큘라 레이크가 반사가 돼가 그렇게 고에코로 보이죠. 그러나 경우에 따른 내부의 변성을 일으키면 저에코가 되고 내부 주위에 둘러싸는 마지널 스트롱 에코가 보이는데 이거는 해망저마의 페리페리에는 마이크로 바스큘라 스트럭처를 유지하기 때문에 이런 소견이 보이게 됩니다. 여기서 그래서 잘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압세스가 되는데 압세스는 스테이지에 따라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고에코로 되다가 내부에 변성을 일으키면 에코가 떨어지게 되고 또 이제 해망저마다 압세스가 때문에 월이 생기고 월 주위에 펠리에 바스큘라 스트럭처가 보이고 또 부종성 변화가 생겨가지고 다양한 소견을 이렇게 나타내게 됩니다. 이걸 잘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인에 따라서 반응량이 한홍성 반응이 할 때는 사이즈가 틀리는 멀티플한 압세스가 생기고 또 압세스가 스테이지가 다른 압세스들이 여러 개가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아메바성 압세스는 싱글 압세스로 주로 라이트 리버의 페리페리에 잘 위치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코틱 그 압세스는 퍼널 압세스인 경우에는 이렇게 경계가 일레귤러한 이 제고 변변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 메타세스 캔서하고 감별이 될 때는
메타스의 편사와 달리 수가 많고 크기에 작고 또 펑갈 인펙션의 경우에는 스프린을 동시에 침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감별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압세사 감별할 질환 한번 읽어보시고 요즘은 프리 인필트레이션이 요즘에 조금 문제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기생충이나 엘러지나 종양이나 약물에 대한 감염 반응, 보상구 등으로 이 하에 관계됩니다. 여기 안에 이제 간에 이렇게 멀티플한 좀 경계가 퍼지한 이런 제고 병면이 깔리는 수가 있습니다. 가끔 환자들이 보면 그 캔서 수술하고 난 뒤에 뭐 한약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이상한 식물 같은 걸 먹고 건강식품 먹고 이 엘러지를 일으키거나 리버에 이런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병원에서 굉장히 의사가 고민스러워지죠. 메타시스로 의심이 돼가 여러 가지 이블레이션을 하는데 결국은 나중에는 에오즈노필 압세스나 에오즈노필 인플레이션으로 진단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수술하고 난 뒤에 정체불명의 약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포칼 노듐 하이퍼플라시아 요거는 이제 간에 우리가 브라플로가 토탈 벤이 발달이 안 되게 되면 주로 간의 페리페리에 됩니다. 그러면 간 동맥이 리버의 브라플로로 서플라이 되고 이 간 동맥에서 쭉 그 센터 부분의 헤파틱 아트리 페리페리에서 간 세포가 이 헤파틱 아트리를 둘러싸는 이런 스트럭처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종양은 이제 비나인 질환이고 캡슐이 없죠. 캡슐이 없는데 이제 다른 종괴로 오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종괴의 센터 부분에 혈관이 이렇게 헤파틱 아트리에 있고 이를 헤파틱 아트리를 따라서 방사선으로 박동성 혈류가 있다는 것이 중요한 팩트인데 우리나라는 드물고 서부에 많습니다. 간세포선자 아데노마는 젊은 여성에 생기는데 이거는 종양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진단이 되면 수술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캔서로 될 수 있고 또 이것은 커지면 브리딩을 일으키고 또 페리페럴스나 럽처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간세포가 이렇게 이 아데노마 선종으로 일으키는데 이거는 결절의 에코가 아주 다양하게 나옵니다. 안에 내부에 따라서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잘 감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메타세이스 질환입니다. 메타세이스는 천의 얼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멀티플이 많고 아까 말씀드린 타겟 사인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내부가 이제 에코가 내부 결절이 레피드 브로잉하면 내년에 이제 헬로 통과하고 내부에는 OF로 되고 때로는 안쪽 부분에 시스틱 디제네이션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종괴가 여러 가지 뭉쳐진 것을 플라스터 사인을 하고 경우에 따라는 스피아를 동반하고 이럴 때는 섀도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감별 질환에 대해서 적어놨습니다. 초스피드 KTX 속도로 강의를 했습니다. 나중에 한번 또 읽어보시고 어긋나는 거는 저한테 문자로 보내주시면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